자, 그러면 이제 이 농작물 재보험 및 가축 재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2과목, 1과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과목 내용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자, 1장입니다. 그래서 1장 보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의 개관입니다. 그래서 1장은 교재를 보면요, 농업재보험입니다. 농업재보험이고요. 2장이 가축재보험입니다. 2장. 그래서 한번 보시면 크게 나누면 아, 1장은 개관이고요. 2장이 이제 농업재보험이고 219페이지 가보시면 3장이 가축재보험이죠. 자, 그러니까 1장은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에 대한 개관이고요. 11페이지에 가보시면 2장이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이 농작물에 대한 거고요. 2장은 11페이지에 219페이지 가보시면 3장이 가축 재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9페이지부터가 가축 재보험이에요. 그래서 1장은 그 핵심 내용은 이제 2장하고 3장인 거죠. 그래서 1페이지 1장 농작물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의 개관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농업재보험 이런 거다라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1장은 시험도 잘 안 나와요. 시험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내용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장 보면요.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의 개관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래 강의실이 요 위에 층, 그 6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5층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판이 좀 작아요. 글씨가 작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네? 제일 뒤쪽에 괜찮아요? 글씨 크기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칠판이 크기 때문에요. 글씨가 더 커져요. 위에 올라가면. 조금 약간 작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우리가 좀 이따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자,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게 한 거예요. 그 교재 페이지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요. 이제 교재랑 같이 보시면 되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농업재보험 손해평가가 어떤 거냐? 뭐 어떤 거냐? 개괄적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라는 건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자,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우리 보험 대상 목적물이라고 하면 이 농작물 재보험이니까 농작물이 되겠죠. 농작물이나 또는 이제 우리 가축 재보험이니까 가축이겠죠. 소 뭐 이런 겁니다. 또는 뭐 농작물이니까 벼가 될 수도 있고 마늘이 될 수도 있고 뭐 양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대상 목적물에 보험사고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손해평가하는 거니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는 이런 과정을 손해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제로, 여기서 이제 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보장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이제 보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보험금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파악을 하고요. 피해율을 계산을 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의 결과는 직업보험금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평가를 할 때, 즉 현지 조사를 하는 부분은요, 이 보험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규제 그대로 내용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손해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보험 대상 농작물이 있습니다. 논이라고 보면 뭐 벼 같은 게 있겠죠. 여기에 이제 그 보장하는 어체가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1과목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자, 보장한다. 즉 보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은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위험. 이 종합위험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세 가지를 종합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든 비가 많이 오든 뭐 폭염이 있든 모든 자연재해, 그다음에 조수해니까 새 조자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키우고 있는데 까치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해, 그러니까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밭을 다 파헤쳐버립니다. 그래서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 그다음에 불난 것,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위험을 나는 보장을 받겠다라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장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로 태풍으로 피해를 보거나 또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주거나 또는 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보면 종합위험이니까 그게 전부 다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한 재해로 인해서 이제 보험 대상 농작물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 사실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손해평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손해평가를 해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해서 수확량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논에 가가지고요 피해를 본 태풍이 지나간 이 논에 가가지고 우리가 수확량을 파악을 합니다. 수확량을 산정을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수확량 산정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논에서 수확할 게 2,000kg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2,000kg 정도 수확이 되겠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피해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은 이런 태풍을 맞기 전에 평년에 보통 4,000kg를 매년 수확을 하던 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를 입고 나니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수확할 게 2,00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피해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율은 원래 4,000kg가 수확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2,000kg밖에 수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0kg를 뺀 게 피해고 그걸 율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4,000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러면 피해율은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농가는 피해율이 50%다. 하게 되면요, 이 피해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보통요, 공부하겠지만 보험금은 공식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보험금 공식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피해가 50%가 나왔어요. 0.5 마이너스 자 차기 부담 비율
우리가 그 보험사고가 터지면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잘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은 본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 뭐 10원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몇천 원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비율로 이제 환산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바꿔가지고요.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 사고가 터지면 보험 사고가 터진 것 중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겠다. 이런 걸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정합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 중에서 20%는 농가가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보험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가 50인데 20%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0.1을 빼줘야 되겠죠. 빼면 그러면 3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고가 터지면 손해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이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해보니까 2,000kg 수확되네. 원래 4,000kg인데 그럼 피해가 50%네. 그러니까 그럼 보험금은 300만 원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니까 이 농가에서는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좀 잘해주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응? 평가를 가면 잘해주겠죠? 커피라도 한 잔 타다 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손해평가다라는 거죠. 자, 교재 내용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자 손해평가가 농업재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금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중간에 자, 이 손해평가가 농업재보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손해평가를 한 그 결과는 피해를 입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뭐 이하 보험가입자인데요.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좀 전에 본 것처럼 보험금 산정의 가장 기초 자료가 됩니다.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확정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손해평가의 결과물입니다. 자, 둘째,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요, 보험 가입자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손해평가사가 될 거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손해평가 결과가 지역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가지고 보험 가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그 손해평가 자체도 문제일 뿐 물론이거니와 농업재보험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업무 방법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인접 농지가 있습니다. 자, 인접 농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A 농지, 이가 B 농지예요. 자, 논이에요. 논인데, 자,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 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피해율이 한 40%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농지에 대해서. 그런데 B 농지에는 또 을이라고 하는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평가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는 피해율이 15%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붙어 있고 똑같은 태풍이 재해가 지나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뭐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충 비슷하게
이게 한 40이면 뭐 35, 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A농지, B농지, 보험가입자들이 이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험금이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험금이 얼마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보험금이 이렇게 적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바로 붙어 있고 피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는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NH 손해보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NH 손해보험, 우리가 NH 손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재보험사업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만 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NH 손해보험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삼성보험이나 뭐 삼성생명이나 보험회사들 중에서 그런 회사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NH 손보만 하는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은 재보험사업자가요. 왜냐하면 이 농작물 재보험은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벌려요. 이거는. 그래서 보험회사가 삼성생명이니 뭐 등등 보험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건 맨날 적자예요. 맨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에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농협에다가 니네가 총대매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맡겨, 농협에서 이 NH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따로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보험을 취급을 하는 겁니다. 맨날 적자예요. 맨날 적자입니다. 맨날 적자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줘요. 그 지원해줘도 적자예요. 해줘도.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적자를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적자 보는 걸 줄이는 방법은 이 보험금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험사고 터졌을 때 보험금을 적게 주면 적자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게 주면 이 농가에서 자기들이 이 보험료 적게 낸 건 생각지도 않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적게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요, 이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농가가. 그래서 계속 이제 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서 적자가 메꿔지면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지원금도 좀 줄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 하면 지금 현재 무조건 우리는 NH 손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H 손보는요, 그렇게 불공정하게 이제 손해평가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평가할 때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라고 업무방법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서 이 업무방법서에 적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라고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 업무방법서 등을 토대로 해서요,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을 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관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딱 요겁니다. 요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고 손해평가를 할 때 평가사가 될 거니까 손해평가사들은 손해평가 업무를 할 때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관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공정하게 해주세요. 손해평가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보면, 다음 페이지 셋째 보면, 셋째, 보험 요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험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금을 많이 탕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지역이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안 받은 지역이나 안 받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 보험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보시면, 자, 손해평가가 피해 사항보다 만약에 우리가 공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과대 평가가 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서 당장은 눈앞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보험료율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기피를 초래하고요. 보험사업의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서 농작물 재보험 자체도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달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된 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발생해 가지고요, 손해평가를 했어요. 평가하러 나갑니다. 손해평가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사가 된 다음에 손해평가로 나가서 가보니까 이 농지에 가보니까요, B라고 하는 분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연세도 아주 많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허리가 다 구부러져 가지고 거의 뭐 기어가듯이 엎드려서 뭐 이 허리도 못 펴는 할머니가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고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A라고 하는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보니까 참 안타깝고 이전에 뭐 우리 할머니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엄마 세대 같기도 하고요. 좀 안 돼 보여요.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20몇 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평생 이러면서 애 둘을 키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짠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보험금이라도 좀 많이, 내 돈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보험금이라도 많이 받으라고 피해율을 뭐 80%, 실제로 한 20% 피해가 나는데, 에이, 내가 도와드릴 건 없고 보험금이라도 좀 많이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냥 80%로 막 이렇게 피해율을 잡아 놓는 거예요.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눈앞에서 볼 때는 이분한테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대충 훑어보고 그냥 대충 보고 피해율 80 막 이렇게 막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검정조사라고 하는 게 좀 이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손해평가사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싹 진행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 이제 NA 선보 같은 데서요, 이제 검정조사를 나갑니다. 검사. 이걸 다시 한 번 더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무작위로 몇 개 뽑아가지고 몇 사람 걸 뽑아가지고 손해평가한 걸 봐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보고 인접 농지하고도 이렇게 피해율 계산한 걸 이렇게 대충 봐요. 봐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게 추적을 해봅니다. 추적을.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손해평가사가 이제 평가한 지역에 나가봐요. 그래서 첫 번째 농지에 딱 나가봅니다. 나가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하고 농지를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조사해봐요. 해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이 손해평가사가 한 평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갔더니 예를 들면 C라는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들어가 봤더니 무작위로 잡다 보니까 잡힌 건데 하다 보니까 검정수사를 나가 보니까 피해율이 한 30% 잡히는데 이 C라는 사람이 이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 피해율이 50%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10%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요, 이 C라는 사람이 한 이 사람이 한 그 평가한 농지를 전부 조사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싹 다 이 C가 간 데를 다 따라다니면서 싹 다 조사를 해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우리 검정수사라고 하는데요. 무작위로 막 아무나 잡아가 이렇게 하는 거 몇 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전부 다 건성으로 조사를 했다, 뭐 제대로 된 게 없다 하면 이제 이분한테는 그 다음 연도에는 일을 안 줍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일을 안 줘버려요.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검정수사도 간혹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 이렇게 해서 이 할머니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해달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자, 다섯째 보면 손해평가 이 결과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축적되면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체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재대책 수립의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뭐 중요한 내용보다 다 합쳐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손해평가는 보험검사 안정의 기초가 되므로 농업체 보험 운영에 있어 그 어떤 업무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자,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번 보시면 공정하게 부정하게 하지 말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가입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또한 공정한 손해평가에 따른 지역별 피해 자료의 축적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춰서 현실화할 수 있는 데도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보험료율이 책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분담도 이루어진다 그런 거고요. 나번 보면 뭐 선의 계약자도 보호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칙은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다. 따라서 어느 특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수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수의 선의 보험가입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해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손해평가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 또 있죠. 보험사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다. 부당 보험료가 증가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여건은 더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NH 선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서 여차하다가는 농작물 재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도 위험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손해평가를 우리가 할 건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해야지만 이 농업재해보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 지속돼야 농업인에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내용을 쭉 봤지만 결국은 평가사가 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이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괜히 인정에 휘둘려가지고 뭐 이렇게 측은지심이 발생해가지고 보험금 좀 더 해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썩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면 4페이지에 보면 자, 손해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손해평가라고 하는 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법률에 손해평가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는 법률 중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 요거 우리가 1차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 그다음에 동시행령, 즉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그다음에 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하는 장관고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해평가를 하게 되는 근거법률입니다. 이 근거법률에 의해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보면 손해평가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농업재해보험법 법률의 근거가 있는 거니까요. 11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11조를 한번 보시면 자, 농업재해보험법 11조입니다. 11조를 보면 11조의 1항을 보시면요. 자, 재보험사업자가 누구라고요? 네? NH 손해보험 주식회사 손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뭘로요?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손해평가인이라고 나와 있죠. 손해평가인. 그래서 손해평가 자, 이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해서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1조 2에 따른 손해평가사에게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다음에 손해사정사. 요 세 사람만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손해평가인은요, 이건 NH 손보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위촉을 합니다. 위촉. 당신이 손해평가인 해라.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농사를 그 지역에서 오래 지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농업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농대에서 뭐 조교나 교수나 뭐 그 농업 관련된 뭐 그런 전문가들이나 동네에서 농사를 뭐 20, 30년 지은 그런 사람들, 동네 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NH 손보에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이 손해평가사 시험 봐가지고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평가사 또는 이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는 도시에 살아도 가끔 만나죠. 응? 만나잖아요.
뭐 이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만이 이제 손해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게 또 시험 보는 거고, 뭐 제일 이게 시험이 좀 더 어렵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손해평가 있는 시험을 안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도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를 합니다. 평가인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왜 공부하냐고, 어차피 손해평가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공부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자격증이 없는 거고, 이건 자격증들이 있는 거고, 이게 없으니까 이분 하시니까 똑같은 평가를 해도 여기서 그 페이가 다르대요. 쉽게 해서 같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거는 돈을 좀 덜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평가인한테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평가를 하게 나왔을 때 이 농민 입장에서, 농민들이 이제 보험을 매년 가입하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분들도 손해평가인 평가사를 알아요. 구분을 합니다. 매년 가입하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서 손해평가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이다 그러는데, 평가인은 이 사람은 그냥 위촉바닥 하는 거잖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하여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평가사보다 뭔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이고 이건 뭐 네가 그냥 뭐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예를 들면 손해평가사가 10,000원 받는다 하면 8,000원, 똑같은 일을 해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평가인들 중에서도 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뭐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약간 차이가 있대, 현실적으로. 그래서 손해평가는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가 손해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2항 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관고시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관고시예요. 장관고시인데 여기에 보면 손해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1차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령도. 그에 따라서 이제 손해평가를 해야 됩니다.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해야 되고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왜 들어와 있냐라는 건데, 우리 법률 이름이 농업재보험법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 거죠. 원래 그냥 농업재보험법 이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 들어올 건데, 어업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망을 보면요, 재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교차 손해평가라고 하는 것은 손해평가인 상호간의 담당 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 상호간이라고요? 누구? 손해평가사가? 평가사가 아니라 평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사가 아니라 평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손해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 중에 평가인, 상호간에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시골에요. 시골에 동그라미 면이 있고요. 세모 면이 있고요. 네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 면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었다 보니까 A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B가, 이는 C라는 사람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 동네에서 각각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면에 있는 예를 들면 B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친하겠죠. 근데 이제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A가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농사 짓는 농지에 평가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맨날 보면서 같이 농사 짓고 서로 맨날 얼굴 보고 수십 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집 사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응? 아무래도 단돈 20만 원이라도 더 받아라. 뭐 이래가지고 피해율을 높게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응?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봐줘야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농지에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손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 왜냐하면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서울에 살고 있죠.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에 감귤 조사를 나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까지 하게 되면 그 들어가는 이제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하면 손해평가사들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귤 농장에 조사 들어가게 되면 뭐 언제 봤다고 뭐 이러면서 잘해준다 이런 것보다도 공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농사 짓고 살았던 손해평가인은 이게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평가사들이나 사정사는 공정할 확률이 높지만 이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 평가인은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만약에 보험사가 발생하면 A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하면 A 평가인은요 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요면에 대해서 요 동네 가서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B는 여기가 살아고 하면 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B는 C가 하는 이 네모 면에 가가지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C가 이 면에 와가지고 이 농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농지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공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차 손해평가입니다. 이게 가로넣기로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가로넣기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항을 보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손해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규정한 건데요. 요령을 고시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건 왜 금융위원회냐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돈이 지급되는 거니까 금융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항을 보게 되면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입니다. 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냐면 정기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인한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로 와서 이제 손해평가를 누가 하느냐? 손해평가의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니다.